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자치단체가 많다고요, 이게 돈을 주는 곳이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출산 장려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주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실제로 주고 있었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합쳐서 243곳이나 되는데요. 이 가운데 226곳이 장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 주는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2천만 원은 넘게 준다는 것을 지금 지환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얼마까지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출산 장려금을 주는 곳이 실제로 너무 많아서 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아이 둘 낳는 것도 꺼리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아이만 낳아도 돈을 주는 곳을 추려봤고요. 그 가운데 100만 원 넘게 주는 곳을 또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49곳이 49 나왔습니다. 예. 경북 봉화구는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구는 무려 700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예. 또 전남 광양시가 500만 원, 그리고 경북 영덕군도 480만 원이나 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예.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닙니다. 예, 보통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축하금으로 얼마를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월 얼마씩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주는 겁니다. 예. 이건 아마도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49곳, 첫 아이만 낳아도 주는 곳을 살펴봤고요. 뭐 아이 둘, 셋, 넷을 낳아 주는 곳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를 낳았을 때 출산 장려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살펴봤더니 1,000만 원을 넘게 주는 자치단체도 꽤 많았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38곳이나 됐는데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을 넘게 주는 곳은 대체로 셋째나 넷째, 다섯째를 낳았을 때 주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원도는 첫 아이, 둘째 아이 상관없이 한 명당 무조건 무조건 2,64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얼마나 주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주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정말 이렇게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취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출산 장려금을 주면 대체로 출산율이 늘긴 느는 출생아 수가 늘긴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제가 소개했던 경북 봉화군을 한번 볼까요? 2007년부터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5년 넘게 출생아 수가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광양시, 전남 광양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광양시도 2008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예. 실제로 5년 넘게 여기도 출생아 수가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적긴 하군요. 지금 수치가 굉장히 적다는 걸 네.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돈을 줬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줬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우선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이를 낳는 데 대해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프라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됐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출산 장려금의 효과를 말할 때 또 저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낳을 건데 이 지자체가 아니고 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서 낳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운 곳에 살던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낳을 건데 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에 가서 낳든지 아니면 어차피 나올 거 장려금을 줄 때 낳자 하는 이런 효과를 고민한다면 이게 예. 전국적인 국가의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수치는 비수도권입니다.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출생아 수와 출산율과 출산 장려금의 효과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애를 낳기 위한 이게 최소한의 정책이다, 확실한 유인책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아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애를 낳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출산 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발표한 10건을 분석해봤는데 대체로 비수도권 혹은 전국 단위에서는 출산 장려금이 대체로 단기적인 효과를 봤는데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일단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질 좋은 보육시설을 더 원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예, 예.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같은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출산 장려금만 가지고는 애를 낳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예.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약간의 자금 지원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야지만 한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기현 기자와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